예상하던 다나카의 행선지는 뉴욕 양키스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3주 뒤 윤성민의 볼티모어 오리올스 입단이 발표됩니다. 오늘 투르볼쇼가 여러분께 보내드릴 2014년 6번째 방송은 4인 4색 메이저리그 특집 2번째 시간 윤성민과 다나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처음 만나는 진짜 스포츠 더 투르볼쇼 시즌2 6번째 방송 진행을 맡은 조현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4인 4색 메이저리그 특집 2번째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투르볼쇼 시즌2는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르볼쇼는 오늘도 기타 스포츠 방송과는 다른 접근을 통해서 진짜 스포츠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이번 4인 4색 메이저리그 특집 2부 방송에 함께하는 분들은 지난 1부와 같습니다. CP의 상도동 야구변태 김건우씨, 네, 안녕하세요. PD에는 류승돈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패널로 이다윤씨, 안녕하세요. 다음 박윤성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경아씨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부에서는 이제 류현진 선수와 다르비슈 선수 얘기를 했는데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두 선수의 첫 신성적은 큰 차이가 없었다는 내용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듯 류현진 선수는 제구와 체인지업에, 다르비슈 선수는 구위와 슬라이더에 강점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바로 윤성민과 다나카 이야기로 가볼 텐데요. 투르볼쇼 시즌2 4인 4색 메이저리그 특집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Excellence in Sports, The Tribal Show. 먼저 다나카 선수를 얘기해 볼 건데요. 윤성민 선수도 그렇지만 아직 메이저리그에 데뷔하지 않은 선수들이고 같은 리그 출신도 아닌데다가 지난 시즌 성적도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나카 선수가 어떤 투수인지 정도만 저희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기 씨가 대본에 너무 안 웃긴 농담으로 시작하려고 쓰셨는데 제가 이름 장난을 좀 쳤는데 네, 도저히 못 볼 수준이라 그걸 네. 글씨 크기 줄이고 자체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현기 씨. 제가 CP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 한번 드리고 무슨 가겠습니다.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현기 씨 연습하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발. 일단 다나카 선수 이야기를 시작하면 계약 규모 이야기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워낙 이슈가 많이 됐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뉴욕 양키스로 가게 됐는데 포스팅 비용을 포함해서 7년 1억 7,500만 달러예요. 7년? 네. 네. 엄청나네요. 포스팅 비용을 제외한 계약 액수가 7년 동안 1억 5,500만 달러, 연봉은 2,200만 달러. 탑 클래스 연봉을 바로 받고 가네요. 2,200만을 네, 맨 처음에 예, 와. 지금 전체 포지션을 놓고 보면 12위. 선발 투수 중에서 6위예요. 메이저리그에서 1이닝도 안 던진 아, 선수인데. 진짜. 이런 메이저리그에서 1이닝도 안 던진 선수가 펠릭스급. 예. 네. 진짜 참 말도 안 인생은 되는. 다나카처럼 살아야 돼요. 처음에 참 좋겠다. 추신숙 선수가 아시아 최고 계약이라고 좋아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얼마 안 있어서 네. 깨져가지고. 네, 많이 받는다는 건 들었는데 진짜 많이 받네요. 그렇죠. 많이 받아요 진짜. 다나카 선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이번 겨울에 워낙 많이 이야기 나와서 들어보긴 했을 텐데 보통 뉴스에서 하면 뭐 연승 기록이나 그렇죠. 28연승인가요? 네, 뭐 그런 신기록 때문에 무패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떤 선수인지 정확히 나온 기사는 많이 없었을 거예요. 유현진 선수도 데뷔 시즌부터 신의 왕이랑 MVP 다 휩쓸었잖아요. 네. 뭐 다나카 선수도 MVP랑 사무라까지는 아니지만 고졸 신인으로서는 정말 괴물 같은 성적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리어의 뭐 유일한 흠이 2013 WBC WBC니까 네. 일단은 뭐 빅리그에서 스카우트 다들 보고 있는데 약간 공인구 때문에 약간 좀 그렇긴 했어요. 예, 기대치에 못 미쳤죠. WBC 때. 맞아요. 뭐 성적 이야기를 하면 뭐 좀 재미가 더 없을 거예요. 그냥 뭐 다시 한번 뭐 간단하게 하자면 일본 리그 최고의 에이스 중 한 명? 그렇죠.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너무 그냥 다들 아는 내용을 그걸. 당연한 얘기를 하시고. 말이 좀 심하신데. 자, 그럼 성적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 다나카 선수의 어떤 피칭 스타일이나 현지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죠.
뭐 메이저리그에서 다나카 선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대단해요. 기대치가 그만큼 높기도 하고 2009년 WBC 때부터 어느 정도 주목받던 선수긴 했으니까 뭐 일단 그때는 자체는 순위 자체는 약간 네, 낮긴 했어요. 맞아요. 그 전설의 리포트 스카우팅 네. 리포트에서. 뭐 다르비슈 뭐 체프먼 뭐 그 선수가 워낙 주목받던 시기라 좀 사위이긴 하지만 뭐 요 몇 년간 다르비슈, 이와쿠마, 구로다, 천해인 등의 뭐 일본 리그 출신 투수들이 워낙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정말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네, 어느 정도 다나카 관련 뉴스를 좀 보셨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주목이 스플리터 있죠. 그렇죠. 네. 스플리터. 이게 뭐 어떤 스카우터들은 현존하는 최고의 스플리터라고도 평하더라고요. 클레멘스 다음은 거의 던진 사람 없지 않아요? 퍼트 실링 이후로 아 그런 거네요. 아니 뭐 네. 그래도 20, 80 스케일 평가에서 70을 받는 정도로 고평가받고 있잖아요. 아, 얼마 전에 시범 경기 영상 봤는데 스플리터는 확실히 괜찮았던 예, 것 같아요. 네. 현진 장군데 장난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그 불펜이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에하라의 포크볼 스플리터나 뭐 이와쿠마의 스플리터 이런 거 보면 이런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휘쓰는 거 보면 최상급 스플리터 평가받는 다나카 선수의 스플리터는 이번 시즌에 굉장히 기대되죠. 네. 뭐 스플리터 말고 다른 구종도 있나요? 다들 스플리터 때문에 좀 묻혀진 경향이 있는데 다나카 선수의 슬라이더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맞아요. 몇몇 스카우터들은 뭐 다나카 최고 구종은 뭐 스플리터가 아니라 슬라이더라고 하는 스카우터도 있어요. 꼭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게 꼭 이런 딴소리 하는 애들 있다니까. 튀고 싶어서 튀고 싶어. 튀려고 가지고. 어그로 끄는 거죠. 그래가지고 맞으면 역시 난 대단해. 그리고 틀리면 슬쩍 묻어가고. 아니 뭐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한 플러스 구질임에는 분명해요. 뭐 다나카의 스플리터에 다르비슈 수준의 슬라이더면 완전 뭐 게임 캐릭터죠 그거. 사기죠, 사기. 네, 사기. 사기 캐릭터. 아무튼 뭐 다나카는 뭐 정경아 씨가 예상하셨던 이현진 선수처럼 투피치 정경아.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투피씨 많이 나와요 피치라고 오늘. 하니까 움찔하시네요. 저번 주에도 계속 그만합시다. 훔쳐내셨는데 뭐 이제는 거의 이제 포기하셨어요. 네. 뭐 스플리터 슬라이더 외에 초반에 카운터 들어가는 커브도 있고요. 뭐 이런 브레이킹 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지만 많은 야구 팬들이랑 스카우터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다나카의 패스트볼이죠. 페스티벌이 왜 어때서요? 많은 야구 팬들이 말하는 게 좀 패스트볼이 밋밋하다. 스카우터들이 말하는 게 너무 막대기처럼 들어가지 않냐. 작대기 짚고. 네. 그게 페스티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긴 한데 이제 약간 좀 무브먼트라든지 뭐 그런 게 좀 떨어진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 그 스플리터를 주무기로 쓰는 선수들은 필수 불가결로 던져야 되는 공이 높은 직구예요. 왜냐하면 높은 직구를 던져야 스플리터가 그죠. 네. 그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게 네. 이렇게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셋업 피치로 높은 직구를 던지는데 문제는 이 높은 직구가 잘못 걸리면 네. 넘어 골로 간다는 그죠, 거죠. 그죠. 그렇죠. 골로 간다. 요 공이 과연 먹히느냐가 사실 제일 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나카의 패스트볼 피치 FX를 구해보고 싶었는데 일본 구장이 그걸 지원해주지 않아서 네 맞아요. 아쉽게 2009년 무려 4년 전에 WBC 피치 FX 대충 봤는데 고대자료. 고대전. 화석이요. 유물 발굴하셨어.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일단 표본도 얼마 안 돼요 사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거에 여기서 좀 의미를 찾아보자면 뭐 다나카 선수가 2009년 4년 전과 지금이랑 뭐 패스트볼의 무브먼트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릴리즈 포인트의 변화도 없었고요. 네. 아직 뭐 전성기의 나이니까 그렇죠. 한번 이걸로 어느 정도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을까? 직구 구위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말해볼게요. 보통 그 패스트볼 무브먼트가 11인치 정도 되면 메이저리그에서 최상급이라고 하거든요. 최상급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2009년에 무려 4년 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샘플이 얼마 안 되지만 음. 다나카 선수의 패스트볼은 무브먼트가 무려 13인치입니다. 근데 이거 이게 이상한데 자료가. 그걸 넘네. WBC의 피치 FX가 전체적으로 좀 뻥튀기 돼서 됐어요. 나온 게 경향이 있어요. 뻥튀기가 좀 되고 네. 뭐 공인구 영향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같은 그냥 거잖아. 측정이 좀 이상하게 됐다. 측정이 뭐, 잘못돼가지고. 어느 정도 뻥튀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패스트볼의 구위 자체가 그만큼 뭐 다나카의 패스트볼 자체가 뭐 걱정할 만큼 우려할 만큼 뭐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괜찮다는 거죠. 예, 그렇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제구력도 괜찮잖아요 다나카 선수가. 네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최근 볼넷도 많이 5년, 최근 5시즌간 9이닝당 볼넷 허용이 2개 이상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다나카 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조금 약간 확실히 버프가 밀어주는 있지 않겠느냐. 버프가 작년 시즌 좀 의심해봐야 되지 네, 않나. 뭐 작년 그렇죠. 시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버프를 어느 정도 받는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구력은 어느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투수다. 네 그렇죠. 마스자카랑 다르비슈 기록을 한번 찾아보고 싶긴 하네요 네 여기서. 이거는 좀 궁금한데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준 이유는
작년에 정영환 씨처럼 잘못했다가 돌 맞긴 싫거든요. 근데 다르비슈는 잘못 평가해줘도 그렇게 돌 안 던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뭐 신경 안 써요. 뭐 일본 사람이라서. 네. 맞아. 아 물론 그래도 다나카 선수가 우려할 만한 점은 있긴 있어요. 그래도 뭐 어떤 게 있나요? 뭐 말 많았죠. 혹사 논란. 아. 네. 뭐 1970년대 이후로 이렇게 많이 던진 선수가 전 세계적으로 없대요. 일본은 이런 면에서는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약간 그런 스토리나 선발 투수의 완투 이런 거 되게 네, 되게 좋아해요. 애니메 만화를 너무 많이 만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무라이 정신부터 시작해서 사무라이 정신. 네.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뭐 아무리 뭐 그래도 양키스가 무려 7년 계약을 맺은 선수니까. 네, 그러게. 뭐 이가와랑 양키스랑 몇 년 계약 맺었죠? 5년이었죠. 예, 5년이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가 선수는 뭐 하여튼 뭐 양키스가 7년 정도 꽤 어느 정도 장기 플랜에 뭐 한 수를 던진 선수니까 혹사 논란이 있던 선수인데 어느 정도 관리하지 않을까. 뭐 혹사 논란은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나카 선수의 성공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응이겠죠. 적응, 리그 적응. 네, 아까부터 계속 당연한 소리만 그렇게 길게 하시죠. 아, 저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방송 감이 떨어졌나. 그런 것 같아요. 원래도 없었어요. 당연한데 무슨 감은 감이. 떨어진 척. 맨날 나만 공격하고. 당연한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적응. 네. 네, 그렇죠. 중요하죠. 네. 적응. 뭐 결론이 상당히 부실하네요. 이게 아니, 얘기가 알았어요. 좋다가. 좀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럼 적응 말고 그 1부 마지막 부분에 그 건우 씨가 페스트볼이 가장 중요하다. 네, 패스트볼. 그랬었죠. 그런 네, 말 페스트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나카 선수의 페스트볼이 메이저리그에 얼마나 먹히느냐. 그거 제가 했던 얘기 그럼 또 하는 네, 거예요. 또 패스트볼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컨셉을 이렇게 해야죠. 근데 특히 뭐 이제 최근에 다나카 선수와 비교해 보면 데나렌 선수가 있잖아요.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 다저스로 덴 하렌 이번에. 네, 이번에 1년 계약으로. 예, 최근 한 2년 동안 좀 성적이 안 좋긴 했지만 다나카 선수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에요. 네, 맞아요. 직구와 스플리터, 제구력 좋고. 하지만 덴 하렌 선수가 한 차에 2년 동안 폭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폭망 맞아요? 그전 기대치라든지 그쵸. 활약에 워낙에 비하면 잘했었으니까. 폭망이죠. 네. 그런 게 보면 이제 직구, 패스트볼의 구위와 구속 이런 거에 하락이 있거든요. 역시 구속.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플린터가 그 가끔가다 예전에 한국에선 반포크다 이랬잖아요. 예, 그리고 그쵸. 잡는 법 자체도 음. 포크볼하고 똑같은데 대신 덜 파고 들어가는 요거잖아요. 네. 걸렸어요. 네, 스플린터에. 걸렸어요. 손가락 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환 씨가 걸리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손가락을 벌리는 그 그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수 출신들 표현을 빌리자면 푹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던지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포크볼이나 포크볼에서는 일단 그런 얘기가 있어요. 포크볼을 던지면 직구 구위가 죽는다. 네. 패스트볼 구위가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스플린터도 약간 비슷한 그런 그 악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좀 위험하지 않나. 네, 위험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구속에 대해서는. 네. 그럼 다나카 선수가 뭐 유현진 선수나 다르비슈 선수처럼 메이저리그에 뛰면서 좀 더 스스로 발전할 부분도 있는 발전할 여지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페스트볼이 어느 정도 먹혀줘야 결국 또 똑같은 소리. 결론이 결국 똑같네요. 그만해야겠다. 진짜 별로다. 별로다. 결론은 페스트볼로 음. 그냥 네. 한마디로 다 할 수 있겠네요. 아이 재미없어. 이제 끝. 월요일 이제는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됩니다. 처음 만나는 진짜 스포츠 The Turbo Show. 네, 지금까지 연봉 2,200만 달러 수수 다나카 마사히로였고요. 나왔어요 다나카 여기 지금 다나카 초대했어요. 게스트인 줄 알았어. 페스트볼 얘기만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뭐 당연한 소리만 하시면서 결국은 페스트볼이었죠. 기승전 페스트볼. 저는 뭐 이번 시즌 방송 첫 데뷔니까 좀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연봉 75만 달러 투수 윤성민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연봉이 매년 달라지긴 하는데 적어도 올해 연봉은 75만 달러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잔류하는 보장 조건도 올해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마이너리그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다른 계약 조건도 한번 이제 류승돈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인센티브 조건으로 선발 등판 횟수가 걸려 있는데 뭐 최대 26회의 선발 등판 횟수를 충족시키면 125만 달러라는 연봉보다 더 큰 액수를 받을 수 있고요. 뭐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일단 뭐 걸어둔 거죠. 그쵸. 네. 장식인 것 같아요.
뭐 직전 시즌의 인센티브를 뭐 다음 시즌에 그대로 수령하게 되는 약간 좀 생소한 이런 인센티브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무슨 복리 적금도 아니고 이게 인센티브가 계속 쌓이는 퓨처 게 밸류? 아니에요. 성장형 연봉이 성장형 펀드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 그런데 지금 볼티모어가 또 우발도 히메네즈 영입하면서 그렇죠. 산타나도 얼마 전에 영입했죠. 예. 뭐. 맞아요. 별 볼 일 없긴 하지만 예. 아, 이제 요즘은 산타나 리얼 산타나인지 짭타나 진짜 이제 리얼 산타나가 어빈 산타나고 짭타나가 이제 그분 아니실까? 그러다 윤성민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정말 확실치 않은 상황이죠. 뭐 본인 발표하기로는 국내 어느 팀에서 총액 100억 넘는 제의도 들어왔다고 해요. LG 120억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쵸, 네. 있었어요. 네. 저안 밝히려고 했는데 그걸 바로 밝히시네요. 아니 뭐 굳이 뭐 근데 아니 이런 얘기도 국내에서 있었는데 정말 미국 가면 이거밖에 못 봤나. 윤성민 진짜 어떤 투수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윤성민 선수의 KBO 통산 성적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303게임 나왔고 통산 73승 59패 44세이브 1129이닝 949탈삼진 345볼넷 평균 자책점 3.19 FIP 3.43을 기록했습니다. 시즌별로 살펴보면 2005년과 2006년에 불펜으로 뛰었고 특히 2006년에 불펜인데 무려 94.2이닝이나 소화했어요. 뭐 선발 투수도 아니고 뭐요 이건. 이건 불펜이 무슨 기아 팬들 사이에서는 그 금지어로 불리는 서정환 감독 아래에서 아. 엄청난 혹사를 당했습니다. 음. 이 여파로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해서 지금도 좀 러닝 훈련에 있어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발로 나서서 7승 그리고 18패 그렇죠. 에? 전설의 해죠 이게. 전설의 윤크라이 16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78을 기록했고 이때 잘 던지고도 워낙 타선이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그랬죠. 진경기가 많아서 이거를 따서 윤성민 선수 이름을 따서 윤성민 어워드라는 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던졌는데 패가 많은 뭐 불운한 시즌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2008년에는 평균 자책점 타이틀 땄고요. 음. 뭐 14승을 기록했고 그리고 막판에 베이징 올림픽에 선발돼서 스윙맨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2009년에는 WBC 여파로 잔부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선발과 불펜을 좀 오가면서 던졌고 2010년에는 그 문제의 자해 사건이라든지 아. 롯데와의 네, 그쵸. 그리고 롯데와의 악연 뭐 이거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 뭐 이런 부상에 시달렸고 또 팀 사정 때문에 선발과 불펜을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11년에 윤성민 선수의 커리어 하이입니다. 예, 조보명 감독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래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찍었고 17승 5패 1세이브 172.1이닝 평균 자책점 2.45로 이때 투수 트리플 크라운의 MVP를 차지했습니다. 이야. 그리고 2012 시즌은 사실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것과는 달리 좀 준수한 시즌이었어요. 두 번째 2점대 FIP 시즌을 기록했고 다만 아쉬웠던 건 승훈이 모자라서 9승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다는 거. 2012 시즌 기본적으로 기아가, 승운이 좀 없네요. 네. 그리고 2013년 커리어 로우 시즌을 보냈습니다. WBC 여파로 어깨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선동열 감독에 의해서 또 불펜으로 등판을 했고요. 예, 계속 불펜 가네요. 네. 불펜 안 알바가 너무 진짜- 많아요. 진짜 좀 별로. 좀 팀 사정에 의해서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좀 데뷔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선발로만 뛴 시즌 뭐 거의 2시즌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2011년, 2012년이 좀 좋았던 시즌인 것 같고 2013년은 커리어 로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좀 다만 우려되는 점이 2011 시즌 이후 계속 탈삼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피홈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되고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내구성이죠. 내구성. 네, 2013년에 어깨 부상에 2006년에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 당하고 네, WBC 이후에 좀 후유증에 많이 시달렸다는 게 좀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에게 좀 좋은 마이너스 점수를 마이너스 받을 수고작은 만하죠. 부상들을 계속 안고 네. 있어. 네, 뭐 그래도 그 악명 높은 볼티모어 메디컬을 통과했는데 네, 뭐 적어도 아픈 거는 없지 이제는 않겠느냐. 아프지는 않겠죠. 네. 이제 어떤 구위를 보여주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PCFX 자료를 살펴보면 저도 이걸 고대 자료를 또 발굴을 했어요. 고고학자. 아 이것도 설마 그거 아니죠? 네. 또 공구 WBC 자료. 아 또 나왔어요 이거. 아, 이거를 또 국내 구단에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또 PCFX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구 WBC 자료를 활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민 선수는 패스트볼 두 가지 종류를 던집니다. 포심 패스트볼과 투심 패스트볼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세 가지 변화구를 구사합니다. 뭐 판볼도 던진다는 말이 있는데 뭐 넘어가도록 하죠. 판볼은 네, 게임에만 굳이 나오죠 뭐. 보통. 예. 판볼 예전에 뭐 로이 할러데이 뭐 이런 네, 거의 맞아요. 뭐 거의 등장한 적이 박철수. 없는 박철수 그렇죠. 박철수. 맞아요. 맞네. 거슬러 올라가는 얼마나 판볼.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지. 네, 뭐 우타자 상대로는 포심 패스트볼
41.1%, 슬라이더 41.1%로 사실상 투피치 가까운 하지마. 또 여기 또 부들부들 거리시는 분이 있어요. 네. 얘도 했다니까 건우 그게 연장자시잖아요. 좌타자를 상대로는 포심 26.3%, 투심 19.3%, 체인지업 28.1%, 슬라이더 21.1%로 뭐 여러 가지 고루고루 구사합니다. 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에서 뛰었던 용병이기도 하죠.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수인데 라이언 사도스키의 스카우팅, 키스도사. 네, 라이언 사도스키의 리포트에 의하면 2013년 윤성민의 구종 비율은 패스트볼 45%, 슬라이더 35%, 체인지업 15%, 커브가 5%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을 살펴보면 이 09 WBC 리포트가 이게 좀 이상한데 포심 페스티벌 구속이 무려 92.1마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티- 거죠. 이건 뭐 조작 거의 수준이 아니겠네요. 네. 이 그래서- 평균이 92를 찍으려면은 95, 96을 찍어줘야 돼요. 네. 최고 그러니까요. 구속이.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도스키의 리포트에 의하면 류현진보다 조금 빠른 90마일 후반대로 보여집니다. 포심의 종무먼트가 또 무려 11.8인치가 나왔는데 이는 류현진과 다르비쉬보다 훨씬 좋은 수치인데 이것도 좀 뻥튀기가 있는데 그만큼 또 윤성민 선수가 WBC 때 정말 잘 던졌어요.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렇죠. 그땐 정말 잘했어요. 뭐 또 사도스키 리포트 얘긴데 여기서 패스트볼이 좀 살짝 뜨는 경향이 있다는 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스키가 매긴 평점은 20-80 스케일에서 50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게 평균 어떤 딱 수준이네요. 의미냐면 평균. 가운데, 메이저리그 가운데. 딱 평균 수준. 그리고 커맨드에 55점을 부여했어요. 평균보다 살짝 위 수준을 부여했고 그러나 사도스키가 우려하는 점은 패스트볼에 뜨는 경향 때문에 이 피홈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요인입니다. 하필 또 캠든 야드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볼티모 또 홈구장부터가 그러니까 이게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50홈런 타자를 낳은 투. 네, 그리고 윤성민 선수 하면 또 고속 슬라이더 빼놓지 않을 그쵸. 수가 없죠. 네, 얘기 안 할 수가 슬라이더 없죠. 살펴보면 구속이 85.5마일. 구속 뻥튀기를 감안하더라도 다르비슈의 82마일 대 슬라이더에 밀리지 않습니다. 뭐 고속이 붙었는데 빨라야죠. 그래도. 네, 그리고 무브먼트는 직구에 비해 횡으로 8.7인치가 더 꺾이고요. 종으로 7.96인치가 더 떨어집니다. 다르비슈만큼은 아니지만 류현진 선수의 슬라이더에 비해서 무브먼트가 꽤나 좋아요.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슬라이더가 메이저리그 평균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윤성민 선수의 슬라이더가 09 WBC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확실히 메이저리그에 통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어쨌든 보입니다. 확실히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좌타자 상대로 류현진의 슬라이더 괜찮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라이언스 사우스키 리포트 또 얘기 나오는데 이 슬라이더에 대해서 확실한 플러스 피치 힘을 평가를 했고 카운트를 확실히 잡으러 들어갈 수 있는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갈 수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평가죠. 예, 슬라이더에 65점. 꽤 높네요. 네, 거의 플러스 피치 이상의 평가를 해줬고 커맨드에는 메이저리그 평균 수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65점이면 대단한 점수죠. 네. 슬라이더 그 자체는. 스플리터 다나카의 스플리터가 70점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윤성민의 또 다른 무기를 살펴보자면 바로 체인지업인데요. 이 윤성민의 체인지업은 류현진 서클 체인지업은 다르게 검지와 중지를 벌려서 던진 형태의 벌칸 체인지업입니다. 손가락 아니. 벌리면 뭐죠? 스플리터. 네, 스플리터처럼 이 윤성민 선수의 벌칸 체인지업은 횡무브먼트와 종무브먼트가 심합니다. 메이저리그의 대표적인 벌칸 체인지업 투수하면 뭐 다저스의 약쟁이 소신 에릭 가니의 포스가 추억의 올라가죠. 이름입니다. 네. 약쟁이가 되었네요. 개그네 씨. 네, 개그네 개그네. 씨가 생각나네. 개그니. 네, 류현진의 서클 체인지업과 비교했을 때 종무브먼트는 비슷하지만 횡으로 1인치 정도 더 떨어져요. 이게 직구와 10마일 이상 차이 나는 좋은 오프스피드 피칭을 보유하고 있고 근데 이게 KBO에서 윤성민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 좀 많이 맞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쿠세가 있어요. 버릇이라고 하죠. 네, 이게 윤성민 선수가 체인지업을 던질 때 직구와는 다르게 손목을 미리 비튼 동작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타자들이 그 눈으로 보고 이거 체인지업이구나 하고 바로 이제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죠. 이 메이저리그에 살아남으려면 이 서드 피치인 체인지업이 잘 먹혀야 되는데 또 다행히도 본인 말로는 메이저리그 공인구가 자기한테 잘 맞대요. 그래서 자신감 좋아요. 또 공인으로 고생을 하는데 네. 잘 맞다고 하는 건 또 특이한 케이스네요. 네, 그래서 체인지업 릴리스 포인트를 잡기가 훨씬 좋다고 하니까 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라이언 사도스키는 윤성민의 체인지업에 대해서 좌타 상대로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 이 횡무브먼트 때문에 스크루볼처럼 보이는 그렇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전설의 구종. 이것도 네. 게임에만 나오는 건데. 네, 체인지업에 대해서 어버브 에버리지라고 할 수 있는 55점의
점수를 매겼고 커맨드는 좀 평균보다 좀 아래이지 않나 해서 45점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3개 정도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확보가 됐다고 봐야겠네요. 뭐 메이저리그 네. 평균 수준은 된다 확실히 네. 이상. 뭐 사도스키의 리포트에 의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4, 5 선발로 통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평균 수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윤석민 선수가 되게 스타일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던질 줄 아는 공이 많잖아요. 네, 던질 줄 맞아요. 아는 공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공을 막 던질 때도 있고 네. 직구 위주로 피칭을 할 때도 있었는데 항상 보면 직구 위주로 피칭을 할 때가 성적이 더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는 결국 그 직구의 구위 자체는 우리나라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었으나 다른 변화구 위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우리 그렇게 생강 직구로 승부할 때만큼은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메이저로 가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네, 해요. 맞아요. 뭐 다나카 이어서 또 나오네요 패스트볼 역시. 네, 가장 이게 가장 핵심이고 기본적이고 기본이죠. 네. 그래서 이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보통 말하는 이 하위 로테이션의 기준은 평균적인 커맨드가 가능한 2개의 피치 그리고 평균적인 수준의 패스트볼 구속 약 90마일 정도 그리고 안정적인 브레이킹 볼과 괜찮은 체인지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도스키 리포트에 의하면 윤성민 선수는 평균적인 수준의 커맨드가 가능한 슬라이더 패스트볼을 갖고 있고 패스트볼 구속도 평균 이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버브 에버리지급의 체인지업과 플러스 피치급의 슬라이더를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도스키는 윤성민이 메이저리그 4, 5 선발로서 충분히 통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을 다 만족을 하네 어쨌든. 네. 뭐 근데 다른 리포트에서는 아직 윤성민은 불펜으로 보아야 할지 선발로 보아야 될지 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게 뭐 KBO에서 불펜으로 많이 뛴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고 사도스키도 1이닝 불펜으로 가면 오히려 더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뭐 당연한 말 그러니까. 사실 모든 투수가 1이닝 던지면 더 잘 던지죠. 근데 전력 투구를 하니까. 근데 그 부상이 좀 많다는 점이 선발로 길게 던지는 시즌을 전체로 버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걸 또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불펜으로 많은 스카우트들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2013년 8월 초부터 불펜으로 갔는데 이때 장타 허용이 5개밖에 안 돼요. 시즌 할 때까지. 네. 근데 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윤성민이 부상이 많았었던 거를 윤성민의 탓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아 감독 탓이요? 일부 분들이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선수 관리 부상 관리가 제일 안 되는 팀이 사실 기아예요. 네,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에서도 가장 또 스윙맨처럼 정말 애니콜처럼 쓰였던 윤성민 선수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윤성민 선수의 그 부상이 유리몸 기질이다라고 사실 재단하는 건 그렇게 사실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들기는 해요. 네, 그렇죠. 일단 뭐 또 이제 윤성민 선수가 간 리그가 AL 동부라는 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알동부. 알동부. 네. 엄청나게 근데 어려운 곳이에요. 이게 AL 동부라고 AL 동부인데 이게 뭐 딱히 뭐 어떻게 던져야 AL 동부에서 잘 던진다고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죠? 잘하면 잘하면 돼요. 네, 잘놈 잘입니다. 네, 그냥 프라이스는 잘 버티고 있어요. 네. 뭐 야잘잘. 네. 그래서 타자 구장이 많은 AL 동부 특성상 이제 땅볼 유도를 많이 하는 투수가 되거나 혹은 엄청난 스톱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프라이스처럼 타구 비거리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힘들겠는데. 네. 매우 힘드네요. 힘들겠다. 바로 근데 비관이 프라이스는 아니라. 심지어 스토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구력 투수다 뭐 이런 네, 얘기 그렇죠. 요즘 제구력도 있어요. 진짜 좋아요. 네. 윤성민 선수는 KBO에서 이 플라이볼 피치였죠. 근데 이 KBO에서 9위로 타자들을 찍어 눌렀는데 과연 윤성민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강타자들을 찍어 누를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결국 윤성민 선수가 타자 구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류현진처럼 어느 정도 좀 스타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류현진이 피홈런을 억제한 비결이 체인지업과 좋은 커맨드였던 것처럼 윤성민도 좀 좋은 커맨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진 않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도넛 형태로 찍힌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도넛 형? 스트라이크 존이 아, 네. 오. 그렇게 뭐 뉴스 보통 그 윤성민 뉴스는 이상하게 그 9시 뉴스에서 나와요. 네, 뭐 그런 메이저리그 것들이 나와서. 있긴 한데 마인드 네. 컨트롤이 좀 중요한 것 같기도 네, 해요. 또 개인적으로 적응력도 윤성민은. 중요하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 윤성민이 살아남으려면 그의 서드 피치가 되어줘야 체인지업이 얼마나 먹히느냐.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페스티벌 제구력에 달려있다고 네, 역시 봅니다. 베스트볼. 음. 네. 뭐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기 쉽도록 현역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일단 뻥카의 달인 스카포라스가
그 등판시킨 카일 로시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너무 안 나와. 예, 뭐 약간 좀 스타일 다르긴 하지만 뭐 스카포라스는 마이크에 그러더라고요. 대고 말씀을 하세요. 예. 구속이 너무 안 나와. 걔. 옆에서 순수도 계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인식 감독이 뽑은 류현진이 데릭 홀랜드와 비슷한 성적을 낼 거라고 예언했던 그래서 맞았어요. 귀신같이 네. 그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거. 와. 그랬던 김인식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브론스 나로요. 아로요. 네. 추신수 호구. 그니까. 아료는 근데 아료 재고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옆에서 훈수 두고 계신데 아무튼 뭐 지금까지 나온 평 비슷한 투수라고는 나온 선수들은 이 정도예요. 네, 그 다음에 축구 폼도 다르고. 이제 제가 한번 뽑아본 투수는 뉴욕 매치 제레미 해프머입니다. 네. 2012년에 뉴욕 매치에 데뷔했고 2013년에 뭐 부상 뭐 이탈했을 때 제외하고 뭐 계속 선발로 등판했어요. 뭐 130.2이닝 던졌고 4승 8패, 평균 자책점 4.34를 기록했는데 공통점을 꼽자면 일단 동갑이고 우완이고 그다음에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뭐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그리고 체인지업을 제외하면 평균 구속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무브먼트도 비슷합니다. 또 내구성에 문제를 갖고 있는 선수라는 아예 점입니다. 클론 선수 이런 것도 비슷해. 그러면은 선발로 등판했을 때는 해프너 같은 성적을 찍어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130이닝이면 그래도 꽤 많이 던진 것 같은데. 뭐 메이저리그에서 130이닝이면 규정 시즌에도 못 들어가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못 들어가죠. 제 머릿속의 네. 기준이 우리나라라서. 네. 이거 다른 선수도 누가 있나요? 네, 불펜 투수를 한번 꼽아봤는데 윤성민의 팀 동료 브라이언 매투스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2013년에 65경기 나와서 2승 1패 51이닝 던졌고 평균 자책점 3.53, FWAR 0.9를 기록했는데 불펜인데 해프너보다 월이 높네요. WAR이 높아요. 매투스가 굉장히 잘했어요 이번에. 아. 불펜 투수긴 하지만 불펜 투수 치고는 굉장히 똥볼을 던진 투수예요. 똥볼이요? 네, 90마일 때 똥볼을 어쩌다 던지는 매튜가 이렇게 느리다고 구속이. 네, 저한 투수인데 윤성민과는 우한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겠지만 이번에도 구종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구속이 빠르지 않은 불펜 투수가 타자 구장에서 살아남았고 또 AL 동부에서 살아남았다는 점이 윤성민이 불펜으로 갈 경우에는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매튜가 그러니까 정확히 매투스라고 아니고 사실 매튜라고 있는데 네, 얘가 사실 살아남았다고 보기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얘도 선발 유망주였거든요. 네 맞아요. 얘도 볼티모어에서 되게 애지중지 키웠다면 선발 유망주인데 똥망에서 불펜으로. 사실 선발에서 진짜 2년을 말아먹었어요. 1년을 네. 말아먹고 불펜으로 간 건데 뭐 그럼 윤성민도 2년 꼬이고 불펜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또 돌 맞으시겠는데요? 그러니까 3년 계약했는데 아니, 2년 나는 꼬이고 불펜.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한 말은 여러분은 지금 진짜 스포츠의 세계 더 투르볼 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Don't forget to unplug your sets. 지금까지 일단은 윤성민 선수 본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윤성민 선수가 가게 될 이 볼티모어 오리올스, 뭐 메이저리그를 뭐 하루 종일 보시는 그런 매니아급 팬들이 아니시라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메이저리그 그 현재 팀 내 상황이랑 이제 그 유명한 AL 동부 이 지구의 어떤 구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지구상에서 제일 가장 가기 싫은 지구가 아마 네. 예전보단 낫대요 그래도. AL 네. 동부인데 그런가요? 옛날보다 일단 양키가 좀 죽어가지고 네. 좀 네. 낫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양키, 보스턴 이쪽이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돈 못 쓰는 템파는 갑자기 천재가 한 명이 네. 프리드먼이 사기꾼이 하나 나왔죠. 후기꾼이 하나 들어가지고 팀을 미친 듯이 만들고 있고 토론토도 토론토도 만만치 돈을 않죠. 많이 써요. 네. 애들이 근데 잘 안 가서 그냥. 세금을 떼니까요. 네. 안드란. 네, 안될 아니요 DT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근데 볼티모어도 사실 돈을 안 쓰는 팀은 아니에요. 근데 네, 맞아요.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한 곳에 몰빵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 몇 년 전에 타자를 미친 듯이 사 모으더니 올해는 또 선발을 또 엄청나게 좀 이 원래 투자에게 보는 분산 투자인데 그러게요. 몰빵하면 잘 그게- 원래 망해요, 근데. 도박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선발 왜 안 사냐 대체 이런 얘기 그러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살 선발을 지금 몰아서 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지금 볼티모어가 그렇게 사실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뛸 수 있냐 없냐. 윤성민 네. 선수가. 그렇죠. 근데 원래 윤성민이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5선발 경쟁 잘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 우발도 히메네즈라는 1선발을 좀 영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바로 선발 로스터에 그러니까 개막 로스터에 선발로 뛰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이거는 또 맞을 수도 있는데 아, 솔직하게 근데 말해서 이건 그냥 근데 이거, 객관적으로 네, 한번 누가 평가를 봐도 내려보는 객관적으로. 거니까요. 네. 네. 왜냐하면
일단 비자라도 좀 빨리 나와서 네, 좀 그 계약을 등판 빨리 기회를 하든지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볼티모어 팀 입장에서는 윤성민보다는 좀 일단 계약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윤성민이 3년 계약이고 그렇게 좀 약간 3년 스파성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 거는 볼티모어의 팀 사정하고도 좀 맞물려 있어요. 볼티모어가 지금 꽤 탱킹을 오래 하면서 그 유망주 많이 유망주들을 모았어요. 많이 모았어요. 네. 그래서 유망주 랭킹 팜도 상당히 좋은 상태고 그 중에 1위부터 4위가 전부 다 우한 투수예요. 네, 맞아요. 네, 가우스 그 지금 델란 델란 번디. 터미전 델란 번디. 수술을 해서 올해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델란 번디가 1위 있고 아마 그리고 지금 선발 경쟁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가우스먼이 2위고 네. 그리고 두 명이 더 있는데 어쨌든 스캠에서 가우스먼이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이면 얘는 바로 선발로 올라갈 거예요 아마. 아,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팀 내 위상이 일단 좋으니까. 윤성민 선수 일단 걔네 그리고 쇼월터 감독의 좀 성향을 좀 봐야 될 필요도 있는데 쇼월터 감독은 많이 들어보셨죠? 박찬호 선수. 네, 이름 많이 들어봤죠. 김병현 선수. 김병현 선수 얘기할 때 맞아. 제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네. 김병현 선수를 지금 메이저에서 지금 2년차 네. 마이너 1년차밖에 안 된 선수를 끌어올려서 마무리를 쓰는 감독이 쇼월터인 네. 감독이기 때문에 어린 선수한테 기회를 안 주는 감독이 절대 아니고 또 이름값에 계약에 관계없이 그렇게 선수를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맞아요. 윤성민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좀 안 좋은 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기회가 네. 팀 내 유망주들한테 갈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간추려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선발 로스터에 첫 개막 로스터에 선발로 들어가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마이너에서 시작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볼티모어에 생각보다 롱맨 스윙맨으로 쓸 수 있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브라이언 매튜가 있긴 한데 좌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볼티모어의 그리고 좌완 투수가 좌우 스플릿이 심하죠. 네, 좌우 그렇게 좌우놀이요? 네, 그렇게 아, 여기도 좌우놀이야? 괜찮은 투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얘가 좌완 셋업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스윙맨으로 윤성민이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에서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면 그리고 볼티모어 기본적으로 지금 마이너로 내려갔어요. 일단 내려갔어. 개막은 마이너에서 물론 예. 물론이랍니다, 아니야 여러분. 스프링 캠프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 개막 로스터에 들어볼 수 있어요. 있는데 선발로는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선발 시작은 아니고. 선발은 아니다. 네, 선발로 아니고. 근데 저도 그 기사를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에 좀 동의를 하는 게 굉장히 그 팀 내 경쟁이 빡빡해요 진짜로 지금.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차라리 그 월드컵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1, 2, 3 그 4개 조에서 강팀이 딱 2개가 있으면 강팀이 딱 한 팀이 있으면 너 올라가라. 나머지끼리 경쟁해서 그렇죠. 셋이 하나 얘를 올라간다. 잡으면 된다는데 그렇죠. 네. 여기 고만고만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경쟁자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와버려서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고 대신 뭐 작년에 유현진 선수 경우를 보면은 유현진 선수도 좀 빡빡했잖아요 들어가기가. 그쵸. 근데 작년에 부상이라는 어떤 행운의 변수가 작용을 했는데 볼티모어 역시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여기도 그렇게 선수 관리를 잘해주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부상으로 인해서 스팟 선발이나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 기회는 그건 시즌 중에 거의 온다고 분명히 봐야죠, 네, 무조건. 온다고 그러니까요. 봐요. 네, 100%는 오는데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애초에 선수들이 딱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좀 약간 노쇠화가 된 선수들이 경쟁자였어요. 네, 인저리 근데 프론도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네, 좀 쌩쌩한 애들이 많고 네. 근데 사실 노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장 좀 경쟁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버드 노리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볼티모어 온 다음에 성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게 네, 맞아요. 휴스턴에 있던 네, 선수죠. 휴스턴에서 아, 좀 소년 가장까지 하다가 한숨 나왔어요 한숨. 네. 또 사실 그렇게 경쟁자들의 상태가 그렇게 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우스먼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사실 보이지 못했고 그리고 볼티모어가 선발 유망주를 그렇게 잘 키워내는 팀은 아니에요 사실. 네, 맞아요. 번디가 생각보다 못 크고 있잖아요. 네. 부상도 사실 있지만. 그 딜런 번디 그때 작년에 얘기 나올 때는 딜런 번디랑 마차도랑 해가지고 이제 신이 난 예. 스트라스버그 하퍼처럼 이렇게 예. 양대 산맥 이렇게 키우겠다 그때부터 이런 에이스가 느낌이 될 뻔했는데. 있었는데 네. 번디가 그때 역대급 재능이라고. 네, 막 선발을 하는데. 잘 키우는 팀은 아니어서 그리고 선발을 키우는 애들을 롱 스윙맨으로 쓰진 않기 때문에 제가 딱 윤성민의 계약을 봤을 때 얘는 정말 이 선발 유망주들이 클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막 써보고 잘 크면 계속
데려가고 이런 그냥 다용도로 좀 네, 맞아요. 계약을 했다는 생각이 뭐 좀 기회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좀 한시적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기회가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얘기예요. 기회는 분명히 온다고 봐요. 네, 그래서 기회는 와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케이스로 봤을 때 자꾸 윤성민 선수가 가장 지금 좀 롤모델로 삼아야 될 모델은 개인적으로는 올해 루안진이라고 많이 비교가 나왔던 히사시 이와쿠마 같은 그 케이스를 좀 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싸이 영상 3위 투수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모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와쿠마도 사실 종잡을 수가 없네요. 윤성민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요? 그러니까 나 돌말른 거예요 이제. 그런 클래스가 아니라 그런 스타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니까요. 홀대를 받고 그 계약을 그렇게 좋은 계약을 받지 못하고 진출을 해서 롱맨으로 이렇게 스팟 선발로 뛰다가 고정을 해서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서 선발을 꿰찬 그런 코스로 이 윤성민 선수 가야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 쇼월터 감독은 어느 정도 윤성민이 그 실적을 보이면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볼티모어가 아까 얘기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 월드 시리즈 진출이나 이런 걸 포기한 팀은 아니거든요. 또 타선이 워낙 네,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쇼월터 감독은 정말 지나간 그 감독이 있을 때는 우승을 못 하는데 지나가면 바로 우승을 한다. 네, 우승을 애리조나 하고 그랬죠. 이런 리빌딩의 달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볼티모어도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윤성민에게 여러 가지 기회는 올 거라고 봐요. 이와쿠마가 그 미국으로 건너올 때부터 시애틀에 있었나요? 아니지 않나요? 먼저 시애틀로 네, 가지 않았나요? 시애틀로 시애틀에서 먼저 계속 갔어요. 쭉 있었. 그니 갔어요. 네. 그래요? 그 어쨌든 시애틀 같은 경우는 일단 당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투수 구장인데 그렇죠. 네. 세이프코 필드는 네. 캠든 야드 지난 1부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투수의 심리적인 요인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약간은 악영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완전히 악영향이죠. 많이 사실 악영향이죠. 네. 저는 차라리 텍사스를 가서 아니 그건 또 무슨 최고의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추신수라도 있으면 적응력을 좀 도와주는데. 네, 그런 거 그렇습니다. 사실 윤성민 선수의 멘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윤성민 선수의 멘탈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약하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일단 큰 경기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WBC에서도 잘 던졌고 포스트 시즌에서 잘했어요. 포스트 시즌에도 잘 던졌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이렇게 좀 큰 경기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렇게 능력이 무너지는 투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좀 좋지 않은 조건에 이렇게 흔들릴 투수는 아닌데 오히려 개인적으로 게임 내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있긴 있었지만 네. 그런 것들은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자, 뭐 제가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이제 윤성민 선수의 이번 시즌 예상이라던가 어떤 팀 내 성황과 정리를 다 해주셨는데 한번 박윤성 씨가 그러면 어떤 뭐 일단 보시기에 어떤 보직에서 뛸지 그리고 올해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윤성민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성적에 대한 프로젝션을 한번 짜봤습니다. 나왔습니다. 프로젝션. 내년 이맘때쯤에 이제 그쵸. 욕먹는 거는 야. 박윤성 씨로 사과방송 시즌 2 그거 하면 안 돼요. 미리 녹음하세요. 이렇게 총대를 한번 맸는데 예상 방식은 이렇습니다. KBO에서 그 일본 프로리그로 간 투수 8명이 이거 뭐 익숙한데. 예전에 악몽이 떠오르는 예전에 했던 거 우려먹는 건데요. 8명의 스텝 변화를 조사해서 KBO, NPB 간 스텝 변화의 평균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프로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간 투수 11명의 스텝 변화를 조사해서 일본 리그와 메이저리그 간 스텝 변화의 평균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광주구장의 홈런 팩터를 보정한 윤성민 선수의 최근 3년간 KBO 스탯의 평균을 NPB, MLB로 2단 적용해서 윤성민의 메이저리그 진출 시 경기당 이닝 소화량, 9이닝당 삼진율, 9이닝당 볼넷, 그리고 캠든 야드의 홈런 팩터를 포함한 9이닝당 홈런과 이를 통해서 FIP를 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윤성민 선수의 스탯이 이렇습니다. 9이닝당 삼진 비율이 7.41로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100이닝 이상 던진 투수 중에 61위. 그 다음에 9이닝당 볼넷 비율이 2.75로 메이저리그에서 100이닝 이상 던진 투수 중 71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9이닝당 홈런 비율이 1.73으로 메이저리그에서 100이닝 이상 던진 투수 중 뒤에서 4위에 나가는 뒤에서 4위요. 좋진 않네요. 많이 안 좋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 하나 이글스의 홈런 공장장 김영민 선수처럼 느낌 확 오네요. 홈런 공장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를 통해 윤성민 선수의 FIP를 계산해봤는데 4.72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72. 4.72. 이거 다들 이렇게 말을 잊지 기관적인- 못하시네요 이게. 기관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 뭐 근데 류현진 때도 이 분석 툴은 비관적인 결과를 내놔서 저희가 사과 방송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예,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2단계는 확실히 글쎄요 능력치하고 별개로 MPB보다는 KBO가 MLB 할 때 조금 더 적응을 잘한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왜냐하면 스타일이 좀 달라요. MPB랑 KBO는 MLB는 스타일이 너무 틀려가지고 물론 한국 야구도 좀 점점 일본스러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메이저 쪽에 조금 더 그래도 가깝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작년 예상보다 잘했으니까 윤석민 선수도 요거보다 확실히 잘하겠다 네.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미니멈 같아요. 4.72. 그러니까 미니멈. 그렇게 뭐 해몽하면 되겠죠. 요거는 잘하겠다. 예,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윤성민의 9이닝당 볼넷 3진 홈런 비율과 비슷한 선수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뉴욕 양키스의 황태자였던 필 휴즈의 2013년 스탯을 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값은 뭐 2013년 필 휴즈, 뭐 뉴욕 양키스 최고의 황태자 유망주였던 필 휴즈는 몇 던이에요 정말. 예, 문제는 뉴욕 양키스에서 145와 3분의 2이닝 동안 4승 14패, 그러니까 9이닝당 탈삼진 7.48, 9이닝당 볼넷 2.59, 9이닝당 피홈런 1.48을 기록해서 윤성민의 프로젝션보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나은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필 휴즈의 2013년 평균 자책점은 5.19. 그러니까 처참하네요. 그래도 FIP는 4.50, 그리고 팬그래프 WAR은 1.3을 기록했어요. 1이 넘었네. 네, 1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으로 넘어가면 역시 또 뉴욕 양키스에서 뛰었던 The Rock, 어우. 프레디 가르시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싸이영 위너예요. 싸이영 위너. 무려 싸이영 위너예요. 더 락. 2012년 프레디 가르시아는 107과 3분의 1이닝 동안 7승 6패, 9이닝당 탈삼진 비율 7.46, 9이닝당 볼넷 2.93, 9이닝당 피홈런 1.51로 윤성민 선수와 전체적으로 비슷한 성적을 올렸는데 프레디 가르시아의 평균 자책점은 5.20. 아이고. 여기도 5점대야 왜? 네, FIP는 4.68이었습니다. 난 몰라. 암담하네요. 네. 제가 다 총대 맬게요. 아, 팬그래프 WAR은 0.8이었습니다. 여긴 1을 못 넘었네. 네. 필 휴즈, 프레디 가르시아 모두 이 시즌 이후에 팀을 떠나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거는 굳이 안 붙이셔도 네. 얘기는 하지 마시지 그냥. 윤성민 선수에게 3년이란 시간이 있지만 이 프로젝션에 의하면 윤성민 선수가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거나 뭔가 좀 발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 살아남기 힘들지 않나 하는 결론이 뭐 어쨌든 나왔네요. 원석이라고 지금 스카우터들이 평가를 하니까요. 네. 네, 뭐 사실 이게 이 프로젝션이 전제하고 있는 게 윤성민 선수가 선발로 기회를 받을 것이다. 풀타임 그것도. 네, 풀타임으로 그런 전제하에 나온 결과인데 사실 지금 윤성민 선수의 상황은 선발보다는 좀 스윙맨에 가깝지 않냐. 그렇죠. 하는 예상이 거죠. 좀 그쪽으로 되니까. 그래서 선발보다는 윤성민 선수가 좀 더 전력 투구를 할 것이고 그러면 9이닝단 탈삼진 비율이 좀 까시는데. 좋아질 거고 9이닝단 피홈런이 좀 줄어들 확률이 있어요. 쉴드가 나왔어요. 네. 이를 바탕으로 스윙맨 중에서 좀 비슷한 투수를 꼽아봤는데 네, 윤성민 선수의 팀 동료이자 경쟁자이기도 한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최고 유망주 케빈 가우스만을 뽑았습니다. 가우스만 자주 등판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도 나왔어요. 네, 2013년에 20경기 등판했고 5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47과 3분의 2이닝을 던졌고요. 9이닝단 탈삼진 9.25, 9이닝단 볼넷 2.45, 9이닝단 피홈런 1.51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5.66. 아 여기 또 5점대야. 다 5점대야. 암담하네요. 볼펜으로 가도 않은데 5점대야. 사실 중요한 게 있어요. 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BABIP가 3할 2푼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잔루율이 64%밖에 안 돼요. 좀 운이 없던 한 해라고 생각하고 FIP가 3.99가 나왔어요. 많이 그렇네요. 네, 그래서 스윙맨으로서 윤성민이 케빈 가우스만의 성적을 따라가면 운이 좋을 경우에 3점대 중반? 운이 좋을 경우라니요. 좀 운이 없다면 4점대 중반. 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나 저러나 암담하네요. 비교되는 그러니까요. 선수들이 지금. 아니 뭐 얘기만 나오면 다 평균 자식이 다 5점대야 무슨. 아니에요. 얘기만 잘할 나오면.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끝내놓고 틀리면 또 내년에 사과 방송 해야 될까봐. 욕 먹으면 되죠. 뭐. 네. 욕 먹고 오래 사세요. 네, 보험용으로 프로젝션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분석 툴은 2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KBO 성적을 바로 MLB에 적용을 시켰는데요. KBO에서 MLB로 직행한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의 이거를 해도 돼요 이렇게? 샘플? 네,
보험용으로 일단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해보시죠. 보험용으로 하나. 그래서 류현진 선수의 이 대전구장 홈런 팩터를 보정한 류현진 선수의 KBO 마지막 3년간 성적을 MLB 첫해 성적과 대조해서 변화 비율을 구해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까 같은 방식으로 광주구장의 파크 팩터를 보정하고 메이저리그 162경기 스케일에 그렇죠. 스케일 맞춘 맞춰야죠. 윤성민 선수의 최근 3년의 평균을 구한 후에 앞에서 구한 변화 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성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와 이거 진짜 무슨 엄청 길게 됐어 얘기가. 네. 자 들어보죠 드디어. 예, 그 결과 윤성민 선수는 무려 158과 3분의 1이닝을 던집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류현진 잘했네요. 풀타임 선발 참 보장 잘해줬네요. 시에 그거죠. 풀타임 선발 보장 시에. 네, 그렇죠. 115 탈삼진, 볼넷 40개, 몸에 맞는 볼 6개, 뭐야 왜 나온 거야? 피홈런 20개, 9이닝당 탈삼진 6.53, 9이닝당 볼넷 2.27. 그다음에 9이닝당 피홈런이 확 줄었습니다. 1.23이 나왔고 많이 줄었네요. 최종적으로 윤성민 선수의 FIP가 4.23으로 꽤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그러니까요. 뭐 AL 동부 이거 계산한 거잖아요. 네, 캠든 야드 팩터 보장했죠. 뭐 그리고 유현진 선수의 홈런 비율도 고려된 거죠. 네, 다저 스타디움 그렇죠. 했던 것도.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네, 그래서 운이 좋을 경우에 3점대 후반 평균 자책점 기대할 수 있고. 근데 9이닝당 피홈런이 1.23이면 결국 경기당 하나씩은 따꽁따꽁 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넘어가는 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야 된다는 네. 그런 거긴 하네요.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 운이 나쁠 경우에 뭐 4점대 중반 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션에서 윤성민 선수가 하위 로테이션 선발로서 이런 안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프로젝션에서는. 그럼 이 프로젝션으로 나온 결과로는 메이저리그에 비슷한 유형 선수로 누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2011년에 신시내티 레즈 투수였던 마이클 리크의 스탯을 꼽아봤습니다. 추신수의 동료이기도 했어요. 그 9이닝당 탈삼진 비율이 6.33, 9이닝당 볼넷 비율 2.04, 9이닝당 피홈런 1.23을 기록했습니다. 윤성민보다 약간 낮은 탈삼진과 약간 낮은 볼넷 수치를 기록했는데 마이클 리크의 2011년 성적은 167과 3분의 2이닝 동안 12승 9패, 평균 자책점 3.86, FIP 4.22를 기록했어요. 좋은데요? 이때까지는 제일 좋다. 예, 좋아요, 이 정도만 좋아요. 내준다면 뭐 야, FWAR이 1이 넘었어요. 1.2를 기록했습니다. 1 넘었어. 네. 이게 아까 탈삼진이랑 볼넷이 낮다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탈삼진이 낮은 거는 좋지 않은 거고 그래요? 볼넷이 낮은 건 좋은 거니까 쌤쌤인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이클 리크는 신시내티 레즈의 하위 로테이션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신시내티 레즈 선발로 뛰고 있고 뭐 이 프로젝션대로라면 윤성민 선수가 볼티모어 로테이션에서 기회를 얻을 경우에 FWAR 1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사기급이네요. 그렇게 되면. 윤성민 선수 연봉이 올해 75만 달러. 예. 기본급이죠. 예. 거의 FWAR 1을 기록한다는 그러면은 건 보통 1 얼마 정도 받나요, 연봉? 500만 달러죠. 아, 진짜요? 네. 네, 이거 스카포라스 또 기부왕 되는 거예요. 야. 류현진에 이어서 네. 나중에 이거 특집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보라스가 보라스 기부왕 특집. 네. 뭐 김건우 씨나 류승돈 씨도 예상 한번 짧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같이 욕 먹어라. 그러니까 짧게. 난 안 이미 해. 총대는 제가 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묻어가는 식으로. 누구 먼저 할까요? 두 분 가위바위보 하시는 걸로. 뭐 지금 제가 먼저 하자면 네. 뭐 다양한 뭐 정경화 씨나 박인선 씨가 그 피칭 내 외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피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밑에 기다리고 있는 선발 유망주들이 많다 보니까 윤성민 선수가 올 시즌 안에 확실히 뭔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올 시즌만의 문제가 아니라 2년 다음 뒤에 시즌도 다음 시즌과 이어질 수 다다음 있다. 시즌에 확실히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야구계 박주영이 될 수가 있어. 그건 네. 조금 좀 이거 심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거 네. 네. 이것도 나중에 사과 방송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축구 팬, 야구 팬 모두에게 묘매를 맞을 수 있는. 광역어그로. 그래도 내년이랑 내후년에 메이저리그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올해 이게 잘했는데 다른 게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야 네. 거부 옵션을 쓸 수 있어요. 아예 안 올리는 아. 수가 아예 있어요. 안 올리면 쓸모가 없어요. 개막부터 마이너리그에 있으면 그러니까 끝까지 안 어떻게 올리면 그러면. 이게 쓸모가 없어요. 참 할 말이 없네요, 갑자기. 예, 뭐 저는 저는 그래서 이번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씨 짧게 해주시죠. 마지막까지 당연한 얘기를. 컨셉이에요. 제 생각에는 왠지 트레이드 베이스로 활용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네요. 만약에
볼티모어가 컨텐더로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그 선발 지금 고만고만한 선수들을 많이 모아놨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는 트레이드 베이스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죠. 안 터지면 정리를 네. 할 테니까. 네, 그게 윤성민 선수가 될지 윤성민 선수의 경쟁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뭐 보통 물론 그런 냉정하게 말해서 B급 투수 여러 명 모아봤자 B급 역시 한 명 데려오는 그 정도 네. 트레이드겠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글쎄요. 저는 차라리 불펜 1이닝으로 가면 불펜 1, 2이닝 투수라면 잘할 수 있다. 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잘 이번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뭐 윤성민 선수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뭐 아까 얘기 나왔지만 국내 구단에 뭐 거액 오퍼도 있었는데 이제 윤성민 선수는 메이저리그에 대한 꿈 그리고 도전 때문에 그 오퍼들을 뿌리치고 결국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성민 선수에게 올해 정말 커다란 도전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팀 내 상황도 그렇고 볼티모어가 속해 있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정말 만만치 않은 강팀들이 몰려있는 어려운 지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윤성민 선수의 2014년 시즌을 한번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과 그리고 4인 4색 메이저리그 특집을 모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경화 씨, 박윤선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쇼 타임, The Turbo Show. 작년 방송 민훈기 기자 특집 때 나왔던 말인데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뭐 그런 말입니다. 2,200만 달러를 받는 투수도 75만 달러를 받는 투수도 이제 겨우 메이저리그 첫 시즌을 맞이할 뿐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가 될지 저희 트루볼쇼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트루볼쇼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facebook/비즈볼 프로젝트 facebook/비즈볼 프로젝트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역시 비즈볼 프로젝트로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자료도 찾아보시고 또 팔로잉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월요일 처음 만나는 진짜 스포츠 더 트루볼쇼 시즌2 오늘 시즌2 6번째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해주신 패널 3분과 그리고 류승돈 PD, 김건우 CP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만간 더 노력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분석 방송 더 트루볼쇼